사람은 있어도 사연 없는 자동차는 없다. 김지민, 정영진의 카피소드.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벌써 1화에서 마칠 줄 알았는데 2화까지 왔어요. 네. 다행히도. 아니 어떻게 네. 저 새해 세뱃돈 좀 이제 주실 때인 거죠? 그죠. 돈을 버는 입장이니까 조카들이 기대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그치. 얼마 줘야 될지 몰라서 차라리 선물로 주자 이래서 선물을 샀습니다. 저 조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아니요. 좋아요. 저 아직 어려서 괜찮아요. 선물? 네, 뭐 돈의 장난감 의미를 인형 잘 이런 거? 몰라요. 아주 전동차가 이렇게 자동차가 막 이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비싼 걸로 샀죠. 아, 그래요? 네. 저는 현금이죠, 무조건. 제일 어린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렇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래갖고. 예? 대학 간 애도 있어요. 나이가 많구나. 몇 살이세요? 할아버지 아니야, 알고 봤더니. 그래서 되게 동안 할아버지였어, 알고. 이게 이제 나중에 지민 씨도 고를 때가 올 거예요. 애들이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돈을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TV에 나오시잖아요. 유명하시고. 네. 별 말씀이에요. 개그우먼 분들 가운데 가장 잘 나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농담입니다. 기대감이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방송하시니까 조카들이 또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저까지 거는 사실 뭐 저까지 거. 그러니까 중학생은 저는 이제 10만 원. 크다. 우와. 초등학생 5만 원 이렇게 우리 때는 합니다. 없었는데 그 정도. 이제 저도 애를 낳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이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 가면 이제 또 바로 옵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2만 원 가서 2만 원 오나, 5만 원 갔다 5만 원 오나, 네. 예, 별 차이가 없어요. 새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새해 얘기할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요. 우리 네. 또 우리 지민 씨 또 새해 선물로 부모님 차 한 대씩 사드리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디시 안 되나요? 차 디시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해줘야 돼. 잘만 해주시면 우리는 랩핑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피소도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는 거지. 그러고 다닐 거예요? 전 창피해서. 아니 카피소드를 왜 하기로 한 거예요? 도대체 차 이렇게 관심도 없으면서 차 좋아한다며. 그냥 연예인이랑 섭외하신 거 아니에요? 평창 동계올림픽 잘 보셨어요? 폐막을 했죠? 근데 저는 네. 애국심이 좀 부족해요. 제 애국심이 조금 없어. 잘 보지도 않고 봐도 큰 감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보면서 막 흥분하고 막 이거. 저는 그러니까? 많이 울었죠. 울어요? 저는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 땄을 때도 울었고 저는 웬만한 경기하는 도중에도 저는 울어요. 울음의 근원이 뭐예요 도대체? 왜 우는 거예요? 감동. 그냥 결승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와 그런 것들이 저는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진짜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니까. 저는 동계올림픽 유치됐을 때도 저 펑펑 울었어요. 이러면서 울었어요. 왜? 감격해서 그 사람이잖아. 팽창 발표됐을 때 이러면서 울었어요 진짜. 그래요? 네.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네. 애국심이 많은 우리 지민 씨와 또 애국심 제로의 정영진이 진행하는 카피소드. 자, 오늘도 이제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많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거 말고 여러분이 또 보내주신 것도 사연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fun카피소드@gmail.com으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카피소드 또 시작을 해봐야죠. 해봐야죠. 일단 첫 번째 사연은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렇죠. 작성자는요 월미도 짬짜면. 월미도는 짜장면이 유명하죠. 오늘 사연의 제목은요 내 안에 파도가 나를 덮친 썰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제목만 봐도 알겠어요. 그래요? 네, 파도 하면 뭐 차 안에서 일어나봤자 파도가 뭐겠어요. 욕정의 파도 뭐 이런 거 아닐까? 옛날 사람.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월미도 짬짜면입니다. 1년 전 여름 휴가 때 있었던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저에게는 한 가지 좀 희한한 버릇이 있습니다. 차에서 잠만 들면
꼭 저도 모르게 방귀가 나오는 버릇이죠. 아, 이런 사람 있어요. 그 당시 저희는 결혼을 하고 6개월도 안 지난 풋풋한 신혼이었습니다. 한창 예쁜 모습만 보고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부부는 여름 휴가를 맞아서 장모님, 장인어른과 함께 태안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태안의 바닷가를 보며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족들과 저녁엔 즐거운 술자리도 했죠. 저희 장인어른도 술을 엄청 좋아하시고 저도 어디 가서 빼는 성격은 아니라 캠핑하는 2박 3일 내내 술을 마셨습니다. 마셔줘야죠. 자, 장인어른께서 자, 김서방 마셔! 이렇게 나오니까 참 좋구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같이 마신 거죠. 네. 그리고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사건은 발생을 한 겁니다. 아, 사건이라고 얘기하니까 감이 오네요. 휴가철이라 주요 고속도로는 꽉 막혀 있었고 저희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가고 있었는데 막히죠. 아내와 교대로 운전을 하며 집으로 향하는 도중 여기서부터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외 전날 술 드신 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다음날 배에 차는 가스 때문에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술 먹으면 다음날 가스가 많이 차요? 저는 가스가 안 차고 그냥 배가 아파요. 보통 이제 술 먹은 다음날은 이런 얘기 해장똥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술똥 이런 거 많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나가야 사실은 이제 몸에서 그쵸, 당연히. 독소가 좀 빠진 그렇죠. 느낌. 술도 좀 깨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아침에 퇴실 시간에 일어나 부랴부랴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쏟아지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1차 사건 발생했습니다. 피곤하면 말해, 교대해줄게. 알았어 오빠 푹 자.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저는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서서히 수면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괜찮아. 잠꼬대. 여기 잠꼬대죠? 잠꼬대. 그리고 저러네. 엄청 잘하네.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난 거죠. 이런 게 난 거죠. 잠이 들었던 저는 뒷좌석에 장모님과 장인어른 계시다는 것도 잊은 채 자면서 비둘기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깐 잠이 깨서 뒷좌석에 계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죠? 김서방 방귀 소리 참 요란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잠결에 그만. 이렇게 뭐 장인 장모께서는 사람 좋은 웃음 지어 보이셨고요. 저희는 또 화기애애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가스는 밀려 들어왔고 비둘기는 2,000마리 넘게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고 또 주무시고 계셔서 아마 못 들으실 거라 생각을 했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휴하고 쉬었는데 바로 그때 제 뱃속을 요동치던 가스가 엉덩이 골 사이로 흐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로 그냥 뿜은 거지.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가스가 아니었습니다. 아니겠죠. 끈적함과 엉덩이 골 사이로 흐르는 그 느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동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지린 거죠. 자연스럽게 살짝 운전석 창문을 좀 가능한가? 창문을 좀 내린다고 지금 그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달리는 선택이 없나? 중에 창문을 내리면 그래도 날아가죠. 하필이면 그때 장인어른 또 장모님도 잠에서 깨셨는데요. 장모님께서 아유 어디서 뭐 소 키우나 봐 여기. 냄새 되게 지독하네. 고속도로에 두고 소 키우나 봐. 소, 돼지, 똥 이런 거 있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만약 창문 내리는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다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정말 모르셨는지 모르는 척을 해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휴게소에 도착해 저는 무사히 뒤처리를 했고 나이 30에 지렸던 그날의 기억 다행히 아직 저만의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모른 척 하신 거예요. 몰랐던 건 아니다. 아니 냄새를 그 좁은 공간에서 아무리 창문을 정말 풀로 다 열지 않는 이상. 이거 뭐 에피소드는 아니고 이제 제 친구가 네. 술을 마시면 어느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일종의 그 영역 표시처럼 네. 응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약간 난 이거 좀 문제 있다고 보는데 네.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일을 보려고 합니다. 영동대교 네. 남단에 그 R 호텔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거기 이제 클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있었어요 옛날에. 1층에 화단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나무도 몇 그루 없어요. 한 6그루밖에 없어.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제가 어제 친구 얘긴데 이런 화단 6그루밖에 없는 화단을 알고 있으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 이렇게. 에이 친구 똥 싸는 거 왜 보고 있어요? 걔는 정영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전화 아니고. 애국심이 진짜 없긴 없나 보다. 그죠? 아무 데서나. 나라 땅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얘기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림픽대로라고 네. 하는 곳 있죠, 서울에. 네. 거기 가에도 제가 알기로 한 최소 4회 이상. 가림막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그러다 경찰차라도 서면 어쩌려고.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좀 없는 친구인가. 술 마시면 없어지나 봐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해줬는데 걔는 그거에 대한 네. 부끄러움이 좀 없는 애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아는 사람이 네. 도로를 이제 휴가철이었나 봐요. 일 때문에 갔다가 여성분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세웠어요?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제 도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성분도 이제 좀 배려를 해준다고 해서 자동차 문을 열고 싸요. 내가 안 들을 테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려야 되니까. 여성분은 근데 이제 너무 급한 그 설사니까 막 쌌어요. 쌌는데 저기 맞은편에 위에 도로가 쫙 정체돼 있는 거예요. 도로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로에서 싸고 있었던 거예요. 양쪽은 가렸는데 엉덩이는 다 나왔어요. 그게 생중계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연도 남성분이 보내주신 거라서 또 제가 해요? 정영진 씨가.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아수라다 님이 보내주셨고 제목은 면허 따려다 살해당할 뻔한 썰. 이것도 약간 좀 MSG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사연은 무조건 MSG 좀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아수라다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7살에 제대로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는 백수로 살고 있었어요. 2016년 6월의 일이었죠. 그나마 자동차에는 관심이 많아서 매일 유튜브 또 자동차 리뷰 뭐 레이싱 관련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주차장 좀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자동차 면허를 나도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허 학원에 등록을 했죠. 면허가 없으신데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거잖아요. 그죠? 자, 평소에 자동차에 관심 많던 저는 자동차 운전이 전혀 낯설지 않아서 곧잘 할 수 있었고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연습에서 운전을 잘한다고 감독관에게 칭찬마저 들었습니다. 날백수로 맨날 집에서 빈둥대다가 간만에 듣는 칭찬이라 그런지 제 기분이 완전 업됐죠. 자, 도로주행 시험 당일 저는 라이딩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고 저는 바로 기아 변속을 4단으로 바꾸고 도로주행 최대 속도인 60km로 달렸습니다. 일종이었나 봐요. 그죠? 아, 이 종은 달라요? 4단 이렇게 막 바꾸잖아요. 아니, 저는 예전에 땄을 때는 이 정도 다 기어 변속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옛날 사람이구나. 우와. 그렇게 실력을 과시하면서 달리다가 내비를 못 보고 결국 코스를 이탈해서 실격을 했습니다. 역시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기분이 우울해졌고요. 저는 다시 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시험을 왜 2명씩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시험 보러 간 사람이 하필 키가 190은 돼 보이는 떡대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팔에 잉어, 호랑이, 공황인지 매출인지 막 문신도 많고 시험을 보기 전에 종이에 서명을 했는데 그 떡대가 제 종이에 적혀있는 그 불합격 1회 그 표시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좀 상했지만 190키인데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명을 할 차례인데 그 떡대 기록을 잠깐 살짝 봤더니 무려 4번이나 떨어진 겁니다. 와, 자기가 더 많이 떨어졌네. 그걸 보고 덩치 안 올리게 이렇게 비웃고 있었죠. 속으로 비웃었대요, 또. 떡대니까. 사이드하고 이제 시험 시작되고 떡떡이가 먼저 출발을 하는데 아니 같은 놈이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내리고 출발을 하려는 겁니다. 같은 놈이 없잖아요, 대변에. MSG를 마음대로 사연 속으로. 숫자랑 상관없이 치세요. 자, 감독관이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셔야죠 하니까 그제서야 알아챈 듯 사이드를 내리고 출발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번엔 또 기어를 2단에다 놓고 풀 엑셀을 밟아서 차에서 땡크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보다 못한 감독님이 기어 좀 바꾸세요 그러자 맞다 씨 이러면서 기어를 바꾸고 가다가 멈추는데 계속 앞차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들 진짜 짜증내는데. 이거요? 브레이크 밟으면. 옆에서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때 저는 바로 안전벨트 맸고 핸드폰으로 면허시험 보다가 사고 난 사례들을 막 찾고 있었습니다. 면허시험 보다 죽은 사람들도 있나요? 면허시험장에서 사고 난 보험 어떻게 되죠? 그 정도였지. 이런 생각들을 하던 중 그 떡대가 긴장을 했는지 신호 위반을 하면서 실격을 했습니다. 제 차례 왔는데 앞에 시험 봤던 떡대의 그 실력 때문에 제 멘탈은 이미 붕괴된 상황. 너무 떨렸지만 이번에도 떨어지면 정말 저는 차알못 맞아요?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살면서 가장 집중했던 순간이 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시험은 합격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 근처로 태워주는 셔틀버스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맨 앞에 기사님이 옆자리로 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있는 버스 기사님이 오늘 합격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자신 있게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기사님이 어제는 시험장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니 어쨌니 하시면서 오늘은 별일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어났던 일을 아저씨께 말씀을 드렸죠. 아이씨, 어떤 덩치 큰 같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4번이나 떨어졌는데 오늘도 떨어졌더라고요. 저 뒤에 타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시동 꺼뜨리고 신호 위반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면허를 딴다는 건지 뭐 이러면서 계속 기사님과 신나게 뒷담화를 까고 있는데 왠지 분위기가 쎄해졌습니다. 아, 뒤에 있었나 보다. 떡대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쿠야. 저는 그때부터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는 척했죠. 집까지 가는 시간 정말 몇 분 안 됐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우리 집이 이렇게 멀었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의자를 뒤에서 퍽 하고 차더라고요. 저는 정말 숨소리도 안 내고 빨리 내리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셔틀버스 안에 모든 사람이 내리고 저랑 기사 아저씨 떡대와의 숨막히는 동행이 시작됐죠. 아, 3명만 남았구나. 네. 드디어 집 앞에 정차하는 셔틀버스. 저는 기사 아저씨께 인사도 못하고 정말 미친 듯이 내리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있었다면 저한테 졌을 겁니다. 숨이 차서 잠시 뒤를 돌아보니 떡대가 저 멀리서 저를 쫓아오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죽기 살기로 뛰어서 떡대를 따돌리고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떨립니다. 그때 운전면허를 따르다가 목이 따일 뻔한 너무 무서운 경험 했었고요. 혹시 떡대 아저씨가 이 방송을 보시면 그때 험담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민 씨는 몇 번 만에 붙었어요? 저는 한 번만에 붙었죠. 저는 뭐 운동신경도 일단 좋고 전 필기에서부터 하나 틀렸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빛과 같은 속도로 딱 필기를 너무 잘 봐서 옆에서 경찰관이 박수도 쳐줬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우리 때는 학원 안 다니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은 거의 다 학원 다니죠? 그렇죠. 네. 뭐 면허가 있는 사람이 뭐 옆에서 봐준다고 옛날에 그런 것도 있긴 있었죠. 일부의 사람들은 그냥 운전면허 저 시험 문제집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풀면 다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기도 아는 형이나 누가 옆에서 이렇게 우리 10시간인가 뭐 있던데. 우리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시험만 통과하면 됐었어요. 저희는 그 최대 난코스가 뭐 S 이런 건 그냥 보면서 가면 되니까 이 T였어요. T. 맞아, T도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만큼 갔다가 사이드 미러에서 주먹 3개 뒤로 흰선이 보이면 핸들을 왼쪽으로 이빨이 핸들이 완전 꺾어서 뭐 뒤로 몇 바퀴 돌아가고 하여튼 이게 딱 공식이 있었어요. 저는 한 번에 붙었죠. 학원 안 다니고. 와, 이렇게 줘도 되나 본데? 요즘 문제가 많아. 면허증을 너무 쉽게 따서 우리나라가. 맞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진짜 근데 이건 쉽게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스웨덴 같은 데 있잖아요. 노르웨이. 네. 이런 데는 그 드리프트 시험 보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이제 차가 가다가 얼음판에서 그 사람이 이게 호스로 물을 뿌려줍니다. 네. 더 미끄러지라고. 우와, 너무 웃긴다. 진짜로? 물 뿌려주면서 그럼 이제 그 코너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차가 정상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뒤가 이렇게 막 난리 밀릴 거 나지. 아니에요. 그거를 시험을 봐요. 왜냐면 걔는 워낙 얼음도 많은 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 대박이다. 봐도 6개월 동안인가 1년 동안은 그냥 임시 면허 같은 것만 주고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걔네는. 근데 그 나라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다. 면허가 네? 힘들게 나올 수밖에. 네. 눈에서 한번 알잖아요.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막 구르고 난리 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운전 잘한다고 그러는데 면허 딸 때 생각해보면 진짜 잘해요, 그 나라들은. 하여튼 면허는 저는 조금 어려워져야 된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사연 오늘 2개 들어봤는데 에피소드가 자동차 에피소드는 진짜 끊임없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자, 펀카 피소드입니다. funcarpisode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비싼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준동 연구원은 우리가 또 모셔보고 네. 오늘 노하우나 뭐 그런 소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자소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동 연구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기아 R&D 센터에서 R&D 홍보를 맡고 있는 이준동 연구원입니다. 아니, 왜 계속 옆에서 비웃으세요? 비우는 거 아니야? 그거 자격지심이야. 우리 그냥 웃은 거야. 우리 방금 들어서 아니야. 연구원이라는 수식은 사실 저는 아까워요. 그냥 준동 씨라고 부를게요. 알겠어요. 준동 씨. 준동 씨. 자, 그래서 오늘 뭐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주제는 이게 수소전기차 다음으로 핫한 주제죠.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왜 이렇게 정말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렇게 중요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도
그렇죠. 궁금하죠. 보통 완성차 업계들이 자율주행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차가 완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그러면 사고율도 굉장히 줄어들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교통약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이런 사회를 꿈꾸면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면허를 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가능한가? 나중에 완전 차가 뭐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런 면허 같은 부분도 아무래도 뭐 개정이 되고 뭐 자연스럽게 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이동해주고는 그런 뭐 미래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좋겠다, 진짜로.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부도 이게 면허 같은 걸 땄었어요. 마부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마부요? 뭐 거의 마부까지 갈 필요 산업혁명신 있나? 아닙니까? 아 영상 우경 짚어봐야 되잖아. 마부까지 갈 줄이야. 이제는 아예 그런 게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우리가 죽기 전에 옵니까? 아 물론이죠.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멀리 막 나랑은 상관없는 기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지금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기술들도 저번에 제가 넥소 얘기하면서 소개해드린 차로 유지 보조라는 기술 있잖아요. 그 기능은 뭐 차선 중앙을 인식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앞차랑 뭐 속도나 거리 이런 것도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만나볼 수 있고 또한 저번에 그 서울에서 평창까지 약 190km 되는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 거리를 이번에 뭐 완전 자율주행으로 완전 손 놓고 거기까지 도착하는 맞아. 것을 성공했거든요. 맞아. 보신 적 있으시죠? 봤어요. 네,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죠. 이제. 아니 뭐 레벨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율주행에도.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선정한 레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벨 5까지 선정을 하고 있는데 1은 일단 간단한 조향이나 뭐 제동 같은 걸 도와주는 거예요. 뭐 차선 나가면 이렇게 중앙으로 틀어주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가 아까 말씀드린 차로 유지 보조 이렇게 그때부터는 핸즈 오프가 가능합니다. 손을 놔도 이렇게 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따라가요. 네. 대신에 안전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레벨 3는 아이즈 오프가 가능해요. 그때부터는 눈을 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경은 쓰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뭐야? 이게 좀- 눈을 떼고 있지만 신경은 계속 쓰고 있고 그래서 손은 떼도 그런 거, 되지만 그렇죠. 안전상 잡고 있어요. 그냥 뭐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레벨 4는 그때부터는 이게 마인드 오프가 가능해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다 떼도 돼요. 손도 떼도 되고 신경도 그렇죠. 떼도 되고. 그래서 보통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레벨 4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 5는 정말 말 그대로 이상적인 모든 상황에서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뭐 비나 뭐 시골길이나 그런 데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이상적인 단계를 기름도 넣어줘? 상정합니다. 근데 진짜 느리게 도착하긴 하겠다. 왜? 아니 뭐 속도를 내야 되는 구간에서 또 내고. 여의도 칼치기. 그치 칼치기 저는 칼치기 안 하면 미치거든요. 자율주행 혹시 6 없나요? 칼치기 6 모드. 레벨? 칼치기 모드. 사실 김지민 모드. 네, 레벨 4나 5 정도 네.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종의 뭐 유령 정체라고 하죠. 네. 막 차가 막 막히는 게 없는데 저절로 막히는 그런 얘는 약간 아마도 문제도 없을 없을 거고. 거죠.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지?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보통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꽤 됐어요. 8년 전에 2010년에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 대회란 걸 했어요. 네. 그때부터 약간 대학가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그런 걸 연구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이제 뭐 실차 기반으로 막 이렇게 레이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 뒤는 이제 가장 많이 알게 된 계기가 2015년에 네. 제네시스로 서울 시내 도심에서 자율주행을 선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막 기사가 많이 올라가고 막 차선 변경도 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자율주행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뭐 그 뒤에 뭐 17년 CES나 뭐 서울 평창 네. 이런 뭐 코스들을 가면서 이제 더 활발하게 된 거죠. 몇 년 전부터 자율주행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정말요? 예, 자율주행 차가 우리나라에서요? 나오기 전에 예, 박나래 씨인데 아 진짜 차가 깊어요. 이제 레일을 타고 다니셔갖고 깊다 보니까 키가 너무 커갖고 저 자동차 자율주행차다. 근데 저는 저 대학교 그 경진대회 할 때 네. 사실은 제가 거기에 또 깊숙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그런 거 실험했던 학교가 뭐 크게 보면 두 학교가 제일 선두였었어요. 카이스트랑 대림대 자동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세대 자동차 동아리가 또 있어요. 네. 그 한 3개, 뭐 빅2, 3 많이 정도가 있는데
그 카이스트가 만든 차량이 맨 처음엔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학교 내를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교내 운행을. 근데 이제 그때 수준은 뭐냐면 카메라를 달아놓고 네. 카메라를 쭉 달아놓고 그 카메라에서 이제 사람을 인식하거나 뭐 도로 인식하거나 이런 걸 해갖고 약간씩 이렇게 방향 틀고 하는 그다음 브레이크 잡고 요 정도까지는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수준이 그러니까 센서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을 보통 뭐 어떻게 가는 거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맨 처음에 내가 볼 수도 있잖아요. 보고 피해가는 방법이랑 네. 두 번째는 옆에서 알려주는 거. 야,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피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을 감아도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피해가 하면 피해갈 수 있잖아요. 네. 옆이라고 하면 누가 옆인가요? 그냥 외부요. 외부 네트워크나 뭐 이런. 누가 따라다니면서 알려주는 건 아니,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야, 이 옆에 장애물 있어. 야. 다 알고 봤더니 자율주행이 다 사람이 한 명씩 붙어 있는 거였어. 요즘에는 V2X 기능이라고 그게 뭐예요?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무선 인터넷 같은 거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쏴주는 거죠, 정보를. 예를 들면 저기 뭐가 있다 이런 네. 거. 그래서 요즘 통신사 같은 경우도 많이 자율주행 파트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 이유 때문이죠, 사실. 오, 많이 연동을 하겠네. 네네. 끝이에요? 많이 연동을 하겠네. 반응은 해줘야 되니까. MC로서 리액션. 이번에 서울에서 평창까지 그 성공을 했잖아요. 그 정도의 기술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이러니까 진짜 홍보하는 사람 같네. 자화자찬 그만하실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줄게. 칭찬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IT 업체들도 요즘 많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약간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계, 완성차 업계들은 약간 그동안 쌓아 올려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에 초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발달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 IT 회사 쪽들은 이런 안전이랑 편의 측면이 있으면 편의 그치, 측의 편의. 측면을 맞춰서 바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편의가 중요해, 편의. 다 요즘 휴대폰이랑 연동되는 거 많이, 워치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정말 쓰는 사람이 많지만 정말 대중적이진 않아요. 맞아요. 별로 그렇죠. 안 써요. 이게 쓰는 사람이 좀 똑똑해야지 써야 될 것 같고 정말 기계를 잘 다룰 줄 알아야 쓴단 말이죠. 근데 이 자율자동차가 진짜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면 안 쓴다니까. 결국에는 쉽지 않으면은 안 쓴다니까. 네. 그렇게 뭐 완성차 업계나 IT 업체나 뭐 각자의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뭐, 되게 쉬워야 돼요, 조작이. 네, 뭐 자동차 업체는 기본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운전 보조 기술들 있죠, 안전 기술들 그런 뭐 베이스를 바탕으로 차분히 성장을 네. 할 수 있으니까요. 음. 빨리 애플이랑 뭘 좀 맺어봐요. 애플이나 저 구글이랑. 애플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홍보하러 나왔는데. 우리나라 법적 규제도 좀 있죠.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규제도 아직 논의 중이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 주행 시험장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자율주행도 많이 연습하고 현대차가? 네네. 그리고 또 요즘은 이거 화성시에 보면 KCT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 도시예요. 아예 도시를 하나 땅이 넓으니까. 네, 약간 건물도 만들어 놓고 그런 자율주행만을 위한 도시예요. 실제로 막 사람들이 살거나 뭐 그렇진 않고요. 일종의 무슨 드라마 세트처럼? 네, 약간 그런 거를 국내에서도 현대 만들어서 많이 아, 그래요? 시험을 하고 신기하네. 있죠. 자,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해야 또 많은 국민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혹시 계획을 발표한 홍보에서 뭐 장이 있겠죠?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린 그 CES에서 네. 먼저 공표를 했거든요. 2021년에 스마트 시티 내에 뭐 레벨 4 수준의 2021년. 그런 완전 2021년. 얼마 안 자율주행의 남았어. 그런 뭐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목표를 세웠고요. 네. 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혹시 현대차에는 서킷 같은 건 없습니까? 뭐 내부에 있죠. 내부에 있겠죠. 있어요? 넓게 네, 있겠지. 제가 근무하는 뭐 남양연구소 내에 현대기 R&D 센터 내에 이렇게 뭐 굉장히 부지가 넓어요. 네. 그 안에서도 많이 거기 좀 많이 달려봤어요? 시험을 하고요. 아니요, 저는 홍보만 안 되잖아. 전 홍보 담당이라서 홍보만 해서 사실 면허도 없대. 면허 있죠. 운전면허 따시기 전에 홍보 면허. 홍보 좀 잘 좀 해요. 저 원래 그래도 이제 기계공학과 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기계공학과 치고? 네. 지금 전국에 28만 기계공학과 졸업생들이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 자리가 열려 있고요. 네. 내가 이 사람보다 잘한다 싶으면 저희 펀카 피스북 게시판으로 문의해 주세요. 네, 그리고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정말 지겹거든요. 정말 자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 번만 저 그래. 카메라 뭘 보여주세요. 놓치지 않을 거 그런 거. 김희애 씨 말투로. 네, 저 우리 카피소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안 나갈 거잖아요, 이거. 이것만 나갈 이것만 거고 나갔어요. 이게 예고편에 심지어 나갈 거예요. 이걸 계속 리플레이 20분 할 수 있어요. 자, 네, 하여튼, 일단 오늘 네, 같이 해주셔서 고생하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준동 씨, 감사합니다. 네, 뭐 잘 마지막 받아주셔서.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현대기 R&D 센터에서 R&D 홍보 담당을 하고 있는 이준동 연구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카피소드 제대로 네. 들으셨는지 테스트하는 시간 저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지난번에는 뭐 퀴즈가 몇 개 있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딱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워요. 오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저는 이거 못 맞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이 차는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글로 5글자입니다. 정답. 하지 마요. 투싼. 투싼 IX. 투싼 IX 어려워요. 아니고요. 상당히 어렵고요. 5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5글자를 정확하게 맞히시는 분에게 저희가 또 푸짐한 상품을 드리죠. 오타 인정 안 하는 거죠? 오타 인정 안 합니다. 네. 정확하게. 자, 저희 퀴즈를 아시는 분 어디에다 응모하시면 되느냐? 네. HMG, 현대모터스 그룹이겠죠? HMG TV 페이스북 페이지, 여기 퀴즈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 채널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 페이스북과 유튜브, 그리고 HMG TV 채널, 몽팟, 팟캐스트,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오디오 클립, 티빙에서 카피소드를 검색하시면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하네, 진짜. 네, 정말 많이 나가네요. 어지간하면 이 중에 하나는 하시겠지, 그죠? 이 중에서 저는 뭐 하시는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일단 팟캐스트. 팟빵하고, 팟캐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 구독하고요. 유튜브는 많이 보죠. 저 동물 많이 보거든요. 동물이요? 동물 중에 이게 사자가 악어랑 싸우는 뭐 이런 영상. 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끝도 없어요. 저 좋아해요. 다큐멘터리 좋아해요. 어쩜 이렇게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게 오묘할까 네. 생각하는. 유튜브에서. 그거 한참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재밌어요. 유튜브에서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네. 볼 수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개구리 알 낳는 장면도 너무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아, 웃겨. 자, 꽉 찬 재미와 알찬 정보와 함께하는 카피소드. 3화는 네. 더욱 재미있는 에피소드, 카피소드로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있어도 사연 없는 차는 없다. 김지민 정영진의 카피소드. 소드.